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하면 말해주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영의 낡은 방 안은 매캐한 연기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겸은 구석에 놓인 커다란 대야 속의 물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죠.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고고한 유생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창백한 안색 위로 흐르는 날카로운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그것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지만 손바닥에 닿는 피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서책을 넘기던 종이의 감촉이 아니라 차가운 쇳덩이를 움켜쥐던 묵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나으리 무엇을 그리 넋을 잃고 보고 계셔요? 문 밖에서 약탕기를 들고 들어오던 서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리야, 내 손을 좀 보아라. 이것이 정말 평생 글만 읽어온 유생의 손이란 말이냐. 이겸이 손을 내밀자 서리는 그의 손등에 기대 그어진 흉터와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청나라로 가는 길에 험한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지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셔요. 서리의 목소리에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이겸의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칠게 방문이 열리며 밖을 나갔던 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최영은 말없이 품 안에서 피 묻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이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겸이 머물던 객주에서 사용하던 휘장이었으나 그 안쪽에는 기이한 암호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읽지 못할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네가 머물던 객주 뒷마당에서 발견한 것이네. 그곳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살수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거점이었어. 최영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남편이라 부르던 그 부인 정씨도 나를 쫓아냈던 그 사내도 모두 살수란 말입니까? 이겸의 물음에 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자네의 동료였을 걸세. 아니, 어쩌면 자네를 감시하던 감시자였을지도 모르지. 이겸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정체 모를 분노와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부인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 하거나 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했던 조종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다시 대야 속의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흑영조의 낙인이 보였습니다. 그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 너의 본능은 이미 피에 절어있다. 이겸은 비명을 지르며 대야를 엎어버렸고 방바닥은 순식간에 차가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겸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유생입니다. 저는 백성들을 위해 글을 쓰고 싶어 하던 선비였단 말입니다. 이겸의 절규는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최영은 그런 이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은 자네를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이지 못하네. 자네의 칼 쓰는 법, 발소리 하나하나가 자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단 말일세. 이겸은 바닥에 흩어진 물 위로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유생의 껍데기를 쓴 차가운 암살자의 영혼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이겸은 몇 가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캄캄한 밤, 담장을 넘던 자신의 모습과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으며 단칼에 숨통을 끊던 감각? 그것은 꿈이라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손을 보며 구역질을 느꼈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아 젖은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이겸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그 흑영조의 일원이었다면 왜 저들은 저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묻자 최영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네가 조직을 배신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최영의 추측은 이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강물에 던져져야 했는지에 대한 답은 이제 한양도성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다른 결연함으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왜 유생의 가면을 써야 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겸의 선언에 서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최영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이겸은 단순히 신분을 되찾기 위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마주하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려는 추격자로 변모하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괴물은 이제 이겸의 일부가 되어 그와 함께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고요해진 깊은 밤, 서리의 작은 집. 주위로는 오직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가늘어졌지만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정적이 감돌았죠. 방 안에서 이겸은 최영이 남기고 간 암호 섞인 천조각을 등불 아래 비춰보며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머릿속의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 그를 괴롭혔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던 서리는 이겸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그만 쉬시는 게 좋겠어요. 눈빛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셔요. 서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겸은 그 친절함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니네, 서리야. 내가 잠든 사이에 또 어떤 환영이 나를 괴롭힐지 몰라 두렵구나. 내 손이 기억하는 이 감각이 진실이라면 나는 결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야. 이겸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읊조리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기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람 소리로 치부했을 아주 작은 소음이었지만 이겸의 귀는 마치 야생동물의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는 본능적으로 서리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그녀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하게 변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게? 손님이 찾아온 모양이군. 이겸이 서리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얇은 창호지 문을 뚫고 날카로운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난입했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게 이겸의 목숨을 겨냥하고 있었죠. 이겸은 당황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기계처럼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목판을 방패 삼아 첫 번째 괴한의 검을 막아냈고 반대쪽 손으로는 차상을 걷어차 두 번째 괴한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보낸 차들이냐? 카짜 이겸이더냐? 아니면 정씨 부인이냐? 이겸은 소리를 지르며 괴한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괴한들은 대답 대신 더욱 집요하게 칼을 휘두르며 이겸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무기 하나 없는 맨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괴한들의 공격 경로를 미리 읽기라도 한 듯 가볍게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괴한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할 때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자신의 몸이 펼치는 이 잔혹하고도 완벽한 살인 기술에 이겸 스스로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피냄새 진동하는 전쟁터와 어두운 뒷골목에서의 기억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으리, 위험해요. 뒤쪽입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서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이겸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낮추며 뒤에서 덮쳐오는 괴한의 폭부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이어지는 연속 동작으로 괴한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줄기에 들이댔죠. 차갑고 매끄러운 칼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겸은 묘한 안정감마저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검을 쥔 그의 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냉혹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해라. 너희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왜 죽이려 하는지? 이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의 것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에 칼이 닿은 괴한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겸을 바라보다가 입안에 숨겨둔 독약을 삼키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괴한들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막탄을 터뜨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방 안에는 깨진 기물들과 쓰러진 시체,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겸만이 남았습니다. 이겸은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은 유생의 몸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암살자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부들부들 떨며 이겸에게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겸을 향한 신뢰와 함께 방금 본 그의 낯선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서리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여인에게 자신의 추악한 본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서리야, 보았느냐?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 같구나. 나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길러진 짐승이었어? 이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지붕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쓰러진 괴한의 품을 뒤져 작은 금속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영의정 박문수의 가문 문양과 함께 거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신분 찾기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겸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신을 사냥하려는 자들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뿐임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과연 이겸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확인해주세요.